뉴욕타임스가 이번에는 주유소와 식당을 겨냥해 종업원들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뉴욕시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차별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볼티모어 폭동으로 피해를 본 한인 상인들이 시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뉴욕주 상원이 매년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ATM 기기를 통해 카드의 정보를 빼내는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번에는 주유소와 식당을 겨냥했습니다. 부당한 임금은 네일 살롱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방치된 다른 업종 종업원들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특히 노동 착취 현장의 한 예로 플러싱 한인 식당을 언급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뉴욕 네일업계의 실태를 보도해 파장을 일으킨 뉴욕타임즈가 이번엔 다른 업종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자 지면에서 부당임금은 네일 살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4시간 주유소, 식당 등의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업계 최전선에서 뉴욕의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 같은 존재지만 대부분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네일업계 사태 이후 각 분야 이민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과 개선된 환경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 노동력 착취 현장의 한 예로 플러싱 한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가 최저시급과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주 6일 이상 일하고 있다고 보도해 네일업계 사태가 한인사회 전체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시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차별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올 가을부터 구직자를 가장하고 직접 업체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오는 가을부터 특별팀을 꾸리고 구직자로 가장한 후 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구직자 차별업체를 찾아낼 계획입니다. 이 특별팀은 구직자뿐 아니라 아파트를 찾는 입주자로도 활동하며 랜드로드를 상대로는 입주자 선정 시 차별 여부를 테스트합니다. 지난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구직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시 인권위원회가 차별 테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아파트를 찾으면서 고용주나 집 주인으로부터 성별이나 인종, 장애 여부, 범죄 기록이나 이민자 체류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특별팀을 통해 조사를 벌이고 2017년 3월 1일까지 이를 뉴욕시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 종업원들은 일리노이주 본사 앞에서 최저 시급을 인상해달라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 맥도날드 본사가 위치한 일리노이주 오크브룩에서 경찰 추산 2,000명,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시위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노조연맹은 지난 2012년 말부터 최저시급을 $15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맥도날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 인상하고 2016년 말까지 평균 시급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국 전체 맥도날드 매장의 10분의 1에 불과한 1,500개의 직영점에 9만여 명 시급 직원에게만 해당됩니다. 맥도날드 노동자 가운데 가맹점에 소속된 66만 명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위대는 맥도날드 주주들이 직영점뿐만 아니라 가맹점 직원들에 대해서도 공동 고용주로서 책임을 갖는다며 맥도날드 본사가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볼티모어 폭동으로 피해를 본 한인 상인들이 시를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볼티모어 시장이 폭동이 일어날 상황을 충분히 감지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앤황 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 19일 볼티모어 시장과 시의회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앤황은 한인 상인 16명을 대리해 소송을 시작하고 그 첫 단계로 소송 제기 통보를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늦어도 2주일 내에 볼티모어 순회법원에 소송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찰리성 변호사는 피해 상인은 추가로 소송에 합류할 수 있다며 한인 상인은 물론 타인종 상인들도 소송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의 책임 변호사인 피터 왕 변호사는 볼티모어 시장이 폭동이 일어날 상황들을 충분히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동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들을 밟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명백하고 증거 자료가 충분한 시장의 행정 부주의로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까지 한인들에게는 참 바쁜 한 달인데요. 뉴욕주 상원이 매년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지난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5월 한인 가정의 달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하원으로 넘어갔으며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주 하원에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5월 한인 가정의 달 제정은 확실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토니 아벨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주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등의 유래를 소개하고 이를 대표적으로 기념하는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뉴욕주 의사당에서 5월 한인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아벨라 의원은 뉴욕 한인 봉사센터,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등과 함께 공동으로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입니다. ATM 기기를 통해 카드의 정보를 빼내는 절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쇼핑센터와 식당, 편의점 등에 있는 ATM의 경우 문제가 심각해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피코는 올 1월부터 4월 9일까지 ATM을 통해 카드 정보를 훔친 건수가 유례없이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이유로 전체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교하면 은행 내 ATM을 통한 카드 정보 절취는 174% 늘었고 특히 쇼핑센터와 식당, 편의점 등에 있는 기기에서는 3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도범들은 카드 정보를 훔칠 수 있는 장치, 일명 스키머를 ATM에 부착하고 카드에 마그네틱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낸 정보를 활용해서 위조 카드를 만들고 ATM을 통해 현금을 찾거나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수법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절도범들의 위조 카드 제작을 막기 위해 컴퓨터 칩이 내장된 새로운 카드 발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ATM에서는 이 새로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ATM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비싼 렌트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전체 주별 렌트 부담에 대한 조사 결과 뉴욕주는 전국 4위, 뉴저지는 전국 5위에 올랐습니다. 주택연합의 2015년 임대주택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투베드룸 주택을 렌트하기 위해선 가구 수입이 연간 53,401달러 이상이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저지주의 경우는 52,347달러 이상, 뉴욕시는 59,240달러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주 나소 서포 카운티가 시간당 33달러 4센트를 벌어야 렌트가 1,718달러인 투베드룸 주택에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뉴욕주에서 렌트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또 퀸즈를 포함한 뉴욕시의 경우는 투베드룸 주택의 공정시장 렌트가 1,481달러로 책정돼 있어 시간당 28달러 48센트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는 투베드룸 주택의 공정시장 렌트가 1,371달러로 시간당 26달러 37센트를 벌어야 하고 헌터돈과 미들섹스, 서머셋 카운티는 1,495달러로 이에 따른 필요 최저 시급이 28달러 75센트로 뉴저지주에서 렌트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2위 자동차 에어백 제조업체인 일본의 다카타가 미국 내에서만 무려 3,3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4대 중 1대꼴로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입니다. 에어백 제조업체 다카타가 미국 내 3,38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1억 3,500만 대로 추산되는 미국 내 자동차 4대 중 한 대꼴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6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당한 에어백 결함에 대해 그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다카타는 19일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과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은 차량의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또 각 제조업체 웹사이트에서도 빈을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고속도로안전청은 리콜 대상 차량들의 제조사별 리스트를 밝히면서도 아직 각 제조업체들로부터 해당되는 차량과 연식을 모두 통보받진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대상을 발표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리콜 대상 차종을 모두 통보받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리스트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주택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이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미국의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량은 3.3%나 감소했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 4월 기존 주택 판매량이 연간 환산 기준 400만 채로 한 달 전보다 3.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지난달 판매량을 한 달 전에 521만 채보다 0.6%가량 늘어난 약 524만 채로 예상해왔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 감소, 지지부진한 소득 증가와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난 3월 판매량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기존 주택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지난 3월 기존 주택 판매량과 함께 최근 약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되면서 미국에서는 소비와 달리 주택 시장이 호전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커져왔습니다. 하지만 주택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문가들은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의 차이가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커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사회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첫 한인 LA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LA 시의원 4지구 결선에서 데이빗 류 후보는 상대 후보를 1,600표 차이로 따돌리고 112년 미주 한인 이민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LA 시의원 4지구 선거가 열렸던 어제 저녁 9시 30분. 투표 결과를 기다리며 데이빗 류 후보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 파티 장소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첫 개표 결과가 류 후보의 리드로 나타나자 승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파티 장소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LA시 시의원 4지구 선거 개표 결과가 60% 가까이 진행된 가운데 데이빗 류 후보가 상대 후보의 1,300표 차이로 앞서 나가자 류 후보 선거 결과 파티장은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빗 류 후보의 리드가 좁혀지지 않고 승리가 결정되는 순간 여기저기서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Public servant.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일하는 시의원. 우리 시민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시의원. 우리 없는 사람들 위해서, 힘든 사람들 위해서, 목소리 없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 되고 싶습니다. 류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의 흔들림 없는 지지가 선거 캠페인을 치르는 내내 큰 힘이 되었다며 한인 1세들에게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뭐 다 15명 컬리그 되는데요. 같이 열심히 같이 일해야죠. I look very much forward to working with Council President Herb Wesson and all the other council members. 우리 다 당연히 이제 선거는 끝났고 we got to move forward. It's about moving the city forward and 같이 일하는 거죠. 너무 기뻐요. 진짜 꿈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한국 후보들이 나갔는데 아쉽게도 이기지 못했는데 오늘은 진짜 역사적인 날이라서 너무너무 기뻐요.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시민들 위주로 정치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 선거 결과 파티장에는 강석기 전 어바인 시장, 제부 야로슬라브스키 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론 갈페린 LAC 회계관, 홍명기 밝은미래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데빌 류 후보 풀뿌리 운동 지지자들이 참석해 새 정치 아이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TVK 뉴스 조한규입니다. 한인 최초의 LA 시의원 탄생에 지역 주민들은 적지 않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박시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한인들이 LA 시의원직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결국에는 데이빗 류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LA시 한인 첫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Public servant.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 우리 시민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시의원. 우리 없는 사람들 위해서, 힘든 사람들 위해서, 목소리 없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LA 시의원의 역할은 무엇일까? LA 시의원은 도시의 시정을 관할하고 정책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400만에 가까운 LA 시민수에 비해 시의원은 15명밖에 되지 않아 25만 명당 1명의 시의원이 있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경우 시의원의 수는 51명으로 주민 16만 명의 1명꼴입니다. 그만큼 LA 시의원의 힘은 막강합니다. 이에 따라 LA 시의원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풀타임 직위입니다. LA 카운티 내 88개 도시 가운데 풀타임 시의원은 LA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LA 시의원의 평균 연봉은 18만 달러에 가까우며 이는 미국 내 모든 도시를 통틀어 가장 높은 연봉입니다. 또 각 시의원 사무실의 1년 예산은 170만 달러며 지역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임명할 수 있는 보좌관의 직원 수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한인타운이 포함된 4지구의 한인 시의원 탄생은 적지 않은 한인들에게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에이즈는 자신의 간염 사실을 모르는 보균자들 때문에 더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간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시약이 출시됐습니다. 영국에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에이즈 바이러스 진단 키트입니다. 손가락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한 뒤 시약에 넣고 15분가량 기다리면 HIV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줄이 보이면 양성인데 정확도가 99.7%라고 업체 측은 밝혔습니다. 가격은 우리 돈 3만 원 정도로 무엇보다 불안해하면서도 검사받기를 겁내거나 꺼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It's a gay men's thing or it's never going to happen to me. Some people are ignorant and think, well, I had an HIV test a few years ago, so I'll be fine. 미국에서는 이에 앞서 잇몸에서 채취한 침 성분으로 간단히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키트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1980년대만 해도 치료약이 없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꼽혔는데 이제는 30가지가 넘는 치료약이 있어서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If they stay on their drug, you could project that they will live an additional 50 years, which is really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accomplishments.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150만 명. 여전히 많지만 8년 만에 무려 38%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감염자 5명 중 1명은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고 이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은 공립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성취도와 출석 현황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다음 달 26일부터 학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7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시내 5개 보로 모든 공립학교에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인 1.5세인 브렌다 류 씨가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의 맥케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한인이 뉴저지주에 있는 공립학교 교장이 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테너플라이 학교는 오는 7월부터 류 씨가 맥케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지난 2003년 매사추세츠주의 브랜디스 대학 학부를 교육학으로 졸업하고 테너플라이 학군에서 지난 2005년부터 교사로 근무해왔습니다. 뉴욕에서 7월 4일 열리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해 39회를 맞는 매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이스트리버에서 개최하고 맨하탄 미드타운과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 두 곳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불꽃놀이는 7월 4일 오후 9시 30분부터 30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2회 공군 아이디어 미술 공모전이 실시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연세대학과 IBK 기업은행, 대전창조경제센터, 특허청 등 24개 기관과 공동으로 내가 꿈꾸는 미래사회라는 주제의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 거주 한국 국적의 초중고등학생도 공모 대상에 포함되고 타인종 학생들에게도 수상 기회가 제공됩니다. 접수는 6월 30일에 마감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따뜻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대체로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